예,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음, 자, 일단 오늘은 지수가 조금 빠졌죠, 그죠? 마이너스 1% 정도, 1%딱 하락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조금 고개 빠졌습니다. SK 하이닉스로 좀 하락이 나와서 지수가 좀 흔들렸는데, 지수가 좀 빠진 이유를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즘 반도체주들이 많이 올라오죠, 그죠? 이게 뭐 진짜다, 가짜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많던데 이제 그 원인, 반도체 급등 원인을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렵지 않게 설명해 드리려고 뭐 간단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네, 한번 잘 들어보시고 투자 전략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보죠.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1% 하락 마감을 했고, 뭐 깔끔하죠, 그죠? 예,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그냥 끝날 때까지 누르는 형식으로 이렇게 끝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7%, 여기도 좀 빠졌죠, 그죠? 오늘 수급을 좀 먼저 보면 외국인이 361억 원 순매도한 걸로 되어 있고, 기간이 3천억 순매도. 코스닥에서는 각각 1,600억, 그 다음에 1,100억 원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 보시면 오늘 거의 다 팔았어요. 여기 기관하고 외국인의 수급을 좀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 기관 다 팔았고, 그죠? 심지어 사모펀드까지. 근데 여기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 정도만 좀 순매수를 했고, 기타 금융은 뭐 사이즈가 작으니까 여기 제외하고, 연기금만 조금 순매수를 했고 뭐 거의 다 팔았죠, 그죠? 네. 요즘에 이제 특이한 거는 일별 현황으로 봤을 때 거래소에서 연기금이 코스닥을 거의 계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다. 오늘은 조금 팔았는데 최근에 코스닥 쪽 순매수를 누가 많이 했다고요? 연기금이 좀 많이 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좀 외국인들 좀 팔았죠, 그죠? 근데 이게 이걸 보시죠. 장중에는 이제 거래소 기준으로 외국인이 2천억 이상 순매도를 하고 있다가 장 끝나는 무렵, 즉 동시호가 때 다시 확 사들여서 네, 순매도 폭을 줄였어요. 이런 경우에는 다음날 상승이 다시 나오거나 아니면은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하락폭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우리나라만 빠진 건 아니고 아시아 증시가 이제 골고루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트럼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반도체 관세 얘기를 했거든요. 반도체하고 의약품 관세가 자동차 관세보다 더 셀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반도체를 이제 생산해서 수출을 많이 하는 한국, 대만, 일본 증시가 다 빠졌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만 빠진 게 아니라는 얘기지. 우리나라 코스피가 1% 빠졌고 일본 증시도 마이너스 0.2% 좀 덜 빠졌죠. 관세 그 협상을 잘 했으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개판을 해놨잖아요, 그죠? 대만은 마이너스 0.7, 네.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 네. 정부에 대한 약간 이제 불신 이런 것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그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오늘 반도체주들이 대부분 하락을 했는데,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잠깐만요. 거래소 기준으로 마이너스 4%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 예. 삼성전자는 뭐 사실 거의 빠진 게 없죠. 그죠? 이 정도로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좀 쉬는 날이었고요. 이게 재미있는 거는 코스피 지수가 1% 빠지면 종목들은 더 빠지잖아요, 보통. 특히 중소형주들은 더 나가 떨어지는데, 오늘은 재밌는 게 소형주 쪽은 아예 안 빠졌어요. 보세요. 제가 이제 이거 자주 보여드리잖아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부분에서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1% 빠졌죠, 그죠? 그런데 대형주는 더 빠졌겠지. 마이너스 1.1. 중형주는 마이너스 0.4밖에 안 빠졌어요. 응? 확 차이가 나죠, 그죠? 소형주는 재밌어요. 마이너스 0.1. 하나도 안 빠졌어. 지수가 빠지는데 소형주가 뭐 우리 뭐 어쩌라고 뭐 이런 식이죠, 그죠? 네. 어떻게 뻔뻔하게 안 빠졌어. 요즘에 왜 정치인들
범죄 저지르고, 그죠? 네, 뭐 장관 된 사람들 범죄 막 그런 게 되게 많은데도 뭐 어쩌라고요? 뭐 이런 것처럼, 네. 요즘에 지수도 뻔뻔해지고 있는 것 같아. 뭐 어쩌라고? 안 빠져요. 응? 비유가 적당했나요? 요즘 정치인들 보면 뻔뻔하잖아요, 그죠? 네. 응? 그 다음에 거의 그 정도 급이요.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7% 빠졌는데 코스닥 대형주는 마이너스 1.2. 대형주 더 많이 빠졌죠? 자, 중형주 그냥 건너뛰고 소형주를 볼까요? 마이너스 0.09. 하나도 안 빠졌어.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늘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즐기시라고, 그죠? 네.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불편하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요즘에 방송을 듣는 분들이 거의 고정이에요, 그죠? 요즘 방송 실시간 방송 청취 인원을 보면 거의 비슷한데, 이러다가 또 지수가 한번 또 내리꽂으면 또 많이 들어오겠지, 그죠? 방송 들으러. 왜? 불안하니까. 평상시에는 딴 데 가서 뭐 딴 거 보겠다가 이제 정말 불안하면은 또 재방송 들으러 오잖아요, 사람들, 그죠? 네. 근데 요즘에 조용하니까, 네.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자, 또 이렇게 보시고, 소형주는 멀쩡하죠. 소형주도 앞고점 뚫고요. 지금 나도 가고 싶어. 뭐 이러고 있는 거죠. 박스권 상단에서 갈 듯 말 듯. 그러나 중요한 건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매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소형주가 멀쩡했다, 그러니까 걱정, 지수가 좀 빠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 한번 더 드리겠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오늘 그런 외국인하고 기관이 어디를 많이 팔았느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보시면 업종별로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그죠? 업종별로 보면은 재밌습니다. 장중에 전기전자를 분명히 팔았었는데 여기 장 끝나고 나서는 순매수로 바뀌어 있어요. 이게 장중에는 순매도였거든요, 전기전자. 그러면 막판에 전기전자를 샀다는 얘기예요. 막판에 다시 오늘 보면은 이제 외국인이 장중에는 이제 기관보다 외국인이 더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였냐면 장중에 이제 그런 거였어요. 최근에 지수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2주 동안, 그죠? 지수가 많이 올라오면서 종목들도 많이 올라온 게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오늘은 좀 차익 실현을 좀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오늘은 좀 차익 실현을 했나 보네. 예, 그 정도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고, 여기 기관도 보시면은 매도를 되게 균일하게 했잖아요. 어디 한쪽에 막 쏠리기보다는 그냥 그 업종의 그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고르게 매도를 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기관들 전반적으로 매도를 했고, 그냥 차익 실현을 좀 한 거지. 얘네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 실현해야지. 외국인은 뭐 요 정도, 외국인도 뭐 조금 했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소형주가 별로 안 빠진 게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악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뭐 오늘 뭐 이제 뭐 반도체 이슈가 좀 있긴 있었는데,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가 막 올라가잖아요. 막 올라가니까 또 이 쓰레기 언론들이, 요즘 제가 그냥 언론 얘기할 때 항상 쓰레기 언론이라고 항상 붙이고 얘기하죠. 네. 여러분들 세뇌시키는 거예요. 뭐 언론이 하는 걸 믿지 말라고. 최근에 반도체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쭉 순매수를 해서 들어오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시면은 불장주역인 외국인 이번 달 들어서 5조 원 이상 샀다, 폭풍 매수, 실탄 더 남았나, 이런 뉴스인데 결론은 뭐냐? 실탄이 많이 남았을 거다. 추가 매수 가능할 듯. 왜냐하면 외국인이 삼성전자로 예를 들면요, 작년에 들고 있던 거를 다 팔았어요. 삼성전자를. 그래프를 보여드릴까요? 삼성전자 더 갈 수 있을까? 예,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올라갈 때 이제 흔들면서 가느냐, 그냥 가느냐, 네? 쉽게 가느냐, 어렵게 가느냐, 그 차이인데, 이거 보시면 쉽게 보여드릴게요. 외국인들의 마음을 저도 100%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걸 보세요. 자, 삼성전자. 여기 빨간색을 보시면 이 2022년도부터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이만큼 되게 많이 사놨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렇게 훅 구덩이 팠잖아요, 이때, 그죠? 네. 그때 이게 왜 그랬냐면
외국인이 그걸 다 팔았어요. 다 팔았어. 언제까지? 이재명이 그거 될 때까지 다 팔았어. 조기 대선 전까지 다 팔았다.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기간도 없어요. 이게 삼성전자 물량이 역대 최저거든요. 역대 최저. 근데 최근에 요만큼 잘 안 보이시겠죠, 그죠? 요만큼 둘이서 땡겼다고 세상에 지수가 삼성전자가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고작 저거 샀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삼성전자를 더 담을 여력은 충분한 거죠. 역대 최저 물량이었거든요. 그리고 더더욱 반가운 소식은 뭐냐면 개미들의 삼성전자 들고 있는 그게 사상 최대 수준이라는 겁니다. 2004년과 2005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죠.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시절에 개인이 이만큼 들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개미들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들고 있을 때가 상승 직전 또는 바닥입니다. 이때도 되게 많이 올라가. 그때부터 삼성전자 많이 갔거든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개미들은 그때부터 털렸던 거라. 털렸다가 제가 그때 웃으면서 그랬잖아요. 아, 삼성전자를 우리 자식들한테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겠어요. 예, 그때가 여기요. 그때 실제로 사람들이 삼성전자 많이 샀었거든요. 삼성전자 개미들 제일 많이 샀을 때가 또 여기라고. 최근에 여기 바닥이죠. 여기 바닥이라고. 개미들이 역대급 물량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인 겁니다. 왜? 앞으로 싹 다 털릴 거거든. 삼성전자 조금만 더 올라오죠. 개미들 진짜 어선하나 싶을 정도로 막 다 갖다 팔 거예요. 그래 보시죠. 개미들 비하하는 발언에서 죄송한데 어쩔 수가 없어. 항상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하는데 개미들 비하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 현실이에요. 현실. 다 뺏길 겁니다. 네. 그쵸? 네. 삼성전자를 이제 외국인이 더 살 수 있느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호들갑을 떨더라고. 삼성전자 8만전자 달성도 초읽기. 신났어. 증권가 삼성전자 목표가 9만원대로 상향 조정. 호들갑 뻔하니까 살짝 이제 안 간 건데 뭐 가겠죠, 그죠? 가기야. 그런데 이걸 보세요. 반도체가 어제 그 얘기 해드렸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하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가는 거다. 미국의 램 리서치 같은 반도체 장비주가 급등하니까 어제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장비주들이 급등한 거다. 어제 그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그죠? 네. 근데 그러면 한국에 있는 반도체만 갈까요? 아니에요. 일본에 있는 반도체주도 급등하고 있고 대만에 있는 반도체주도 급등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트럼프가 이제 중국을 때려잡고 있는데 중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도 급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이 다 가고 있다고. 심지어 중국까지.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왜 해드리려고 하냐면 계속 그 얘기를 드리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재명이 정권 잡고 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늘 얘기 드렸지만 좌파, 1번을 찍은 그 사람들도 힘들어해. 제가 웃으면서 그때 항상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당신들이라도 주식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재명 믿고 뽑았다며. 코스피 5천 믿고 그러면 당신들이라도 전재산 다 팔아서 주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제일 먼저 도망가느냐. 아, 보수들이 막 주식 안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느냐. 싫어하니까, 불안하니까. 당신들은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다 같이 불안해, 지금. 다 그래. 돈 다 빼. 맞잖아요. 아니, 여기 뭐 1번 찍으신 분들은 막 우리 방에 빨리 회원 카페에서 들어오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들어와. 다 불안해. 그리고 그 뭐예요? 뭐 이런 말은 안 믿을 실제 주식 안 하는 사람 안 믿을 수 있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7월 말에 대주주 기준 50억에서 10억으로 바꾼다고 하니까 전 국민이 난리쳤잖아요. 가만 안 둔다고.
그럼 거기에는 1번 찍은 사람들 좌파들 없겠어요? 많아요. 네. 많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제 불안해하는 거는 뭐 1번을 찍었건 2번을 찍었건 뭐 투표를 안 했건 상관이 없어요. 다 같이 불안해하는 거라고. 근데 이제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이런 얘기 해드리는 거라니까. 보세요. 반도체가 올라가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거 가짜다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얼마나 안 좋은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트럼프가 막 우리나라 노려서 반도체 가서 때린다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반도체도 망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 반도체만. 우리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를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재명이 이제 뭐 문재인은 그 52시간 그걸로 반도체를 망쳐놨는데 이재명은 지금 4.5일째를 한대잖아요. 망했어. 끝났어. 참 이러고 있는. 그래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게 맞죠. 그죠?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인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고 한국인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고 외국인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전체 크게 볼 줄 알아야지. 그렇게 따지면은 중국 반도체는 지금 하한가 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논리로 따지면 뭐 대만이랑 일본은 트럼프한테 딱 붙어서 형님 그러면서 잘 비비고 있으니까 사실 그게 잘하는 거거든. 외교를 그게 잘하는 거예요. 뭐 이재명도 미국 가서 트럼프한테 면전에서는 비비고 왔지만 그죠? 대만 언론이 그렇게 조롱했답니다. 이재명이 가서 비비는 거 보고서 대만 언론들이 그렇게 조롱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하나도 안 다루죠? 쪽팔리니까. 근데 어쨌든 그럼 중국 쪽 반도체는 박살나야지. 안 그래요? 근데 보실래요? 박살났나? 네, 그걸 보여드리려고. 그런 논리면 중국도 박살나야지. 중국에 지금 급등하고 있는 반도체 큰 회사거든요. 캠브리콘이라고 있어요. 캠브리콘. 이게 뭐냐? 중국의 엔비디아라고 보시면 돼. 쉽게 얘기해서. 캠브리콘이 중국의 엔비디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그렇게 불려요. 검색해드릴까? 잠깐만. 나오잖아요. 잠깐만. 네이버에 검색을 이렇게 했어요. 중국의 엔비디아, 캠브리콘 하니까 바로 뜨잖아. 뉴스, 그죠? 중국의 엔비디아 대체제 나왔다. 중국 캠브리콘. 중국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캠브리콘의 매출이 5,000% 가까이 폭증하고 있다. 중국의 엔비디아, 캠브리콘 이야기. 중국판 엔비디아, 캠브리콘 고공행진. 골드만삭스도 주목하고 있다. 캠브리콘, 중국판 엔비디아의 한 그룹, 상반기 매출 40배 급증. 왜 이렇게 급증을 할까요? 중국 정부가 야 저기 기분 나쁘니까 미국 엔비디아 거 사지 말고 더럽고 치사하네. 얘네 거 사. 우리나라 거 사. 국산, 국산 장려운동. 그래서 여기가 급증한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죠. 미국 제재가 키운 중국의 엔비디아, 캠브리콘. 주가 보여드릴까요? 이게 그거예요. 이거 캠브리콘 주가라고 얘기해요. 7월달부터 신고가 나더니 미친듯이 올라가죠. 7월달에 600 정도 있었는데 지금 1600을 찍었으니까 2배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2.5배? 이러고 있죠. 이거하고 영어로는 이제 SMIC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중국 국제반도체. 여기도 7월달부터 쭉쭉 올라가더니 여기는 60% 이상 올라온 것 같은데요. 대충 70%는 안 되는 것 같아요. 60%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만 가는 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반도체주들이 다 가는데 그 중에 심지어 중국 반도체도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고.
즐기시라니까. 원래 죽네, 아이고 다 죽는다 다 죽는다 그러면서 가요. 나중에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중국은 전세계 공장이에요. 아직도 공장 역할을 하고는 있죠. 중국이 전세계 공장 역할을 했고 지금 약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국 이기냐 미국 이기냐 그러면서 이제 친중파들은 뭐 중국 없이는 미국이 안 된다 이런 개소리를 자꾸 하는데, 그 진짜는 그 사람들 머릿속이나 이해가 안 가는 게 단순한 거예요. 중국은 공장이고요, 미국은 시장이잖아요. 마켓. 중국은 공장, 팩토리. 그죠? 공장이 중요합니까? 시장이 중요합니까? 시장을 위해서 공장이 존재합니까? 공장을 위해서 시장이 존재합니까? 누가 네, 주도권을 쥐고 있겠습니까? 시장이죠. 응? 시장이라고.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손 누군지 아세요? 이 주식시장을 만든 사람이에요. 누구겠어? 누구야? 이 시장을 만들고 이걸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시잖아요. 로스차일드, 유대인 가문. 응? 그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큰 시장을 쥐고 있는 게 누구예요? 미국. 미국이 군사력이 강해서 전 세계 최대 강국이 됐나요? 아니에요. 최고의 시장을 갖고 있고 그걸 지키려고 군대가 강화된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군대를 지키려고 시장이 생긴 겁니까? 시장을 지키려고 군대가 생긴 거지? 군대가 더 강해진 거지? 맞지 않습니까? 응? 그럼 누가 이겨요? 미국이 이겨요. 미국이 그 시장을 뺏기지 않는 한은, 그죠? 네. 미국이 중국을 이길 수밖에 없다고. 근데 어떻게 중국이 이긴다고 그래? 중국이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공장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많아요. 근데 지금 당장 미국의 시장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나라가 있어요? 없잖아요. 어디 있는데? 없어요. 근데 그 단순한 논리를 왜 이상한 말을 섞어가면서 자꾸 국민들 선동하냐 이거야. 나쁜 놈들. 응? 제가 하는 얘기가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네. 응? 그러니까 그런 거에도 이제 선동당하지 마시고. 응? 주식시장 망한다는 얘기도 이제 그만 들으시고. 네. 그놈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비관론자들 그놈들이 중국 주식도 중국 반도체도 올라가고 있는데 아셨어요? 당연히 얘기 안 하지. 왜? 이거 알면 안 되니까.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줘. 다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반도체가 올라가는 건 뭐예요? 앞으로 반도체 수요가 많아질 테니까. 트럼프가 반도체 관세를 왜 때린다고 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철강 관세 이런 걸 막 때려요. 왜 때릴까요? 앞으로 이제 그거 쓸 일이 많아지니까. 응? 미국 시장이 좋아질 거거든요. 미국이 이제 뭐 철강이나 반도체 이런 수입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미국 바깥에서 생산되는 그거에 대해서 관세를 왜 때리겠어요? 세금 많이 거둘라고. 그래서 미국의 빚도 갚고 그 미국이 이제 시장 질서를 다시 재편하려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앞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없으니까 영국, 유럽연합, 일본, 뭐 베트남 이런 나라들 다 미국이랑 거래해야지 되니까 앞으로 미국이 잘 될 거고. 그러니까 가서 막 빨리빨리 그냥 관세 협상도 하고, 뭐 우리가 뭐 러시아랑 좀 관계가 있긴 한데 왜 그래? 알잖아 이러면서 막 인도도 다시 막 미국이랑 협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 해가지고 미국 증시가 이제 경제가 좋아지면서 미국 증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주식시장 계속 가는 거예요. 안 간다고? 왜 안 가는데?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 있는데 지금 어떻게 안 간다는 그런 이상한 회계망측한 논리를 갖다 댑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반도체가 올라가는 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고, 지수가 올라간다, 증시가 올라간다로 이렇게 방향을 잘 설정해 놓고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오늘 얘기하는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뭐냐? 뭐 돈이 많아야 된다, 정보가 많아야 된다, 다 필요 없어요. 돈 많으면 좋고 정보 많으면 좋아요. 근데 돈이 아무리 많고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첫 번째,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골로 가는 겁니다. 최근에 개미들이 방향을 어디로 잡았어요? 인버스. 그 개미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하방으로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죽어나가고 있지. 방향을 잘 잡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방향을 잘 잡았는데 다음날 아니면 다음 주 아니면 다음 달에 생각이 더 바뀌는 거예요. 방향을 바꿨어. 방향을 바꿨는데 또 생각해보면 또 아닌 것 같아. 또 하루 뒤에,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도 생각을 또 바꿔. 또 아닌 것 같아. 또 바꿔요. 그럼 뭐 한 거예요? 그냥 제자리에서 그냥 뱅뱅뱅뱅뱅 돌고 앉아있는 거야. 소외당하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방향 잘 잡고 가만히 그 방향대로 쭉 가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그 생각에 빠져서 함정에 빠져서 못 나온다. 이제 그러게끔 그 개인들을 망치는 게 누구냐? 비관론자들. 그러니까 분위기가 되게 험악하고 안 좋을 때는 비관론자들 설치고요. 개미들이 이제 불안하니까 그 말에 많이 속아서 투자 기회를 많이 잃어요. 기회를 잡아야 돈을 벌든지 할 거 아니야. 기회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대충 해서 돈이 잘 벌릴 때가 있어. 너무 잘 가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대충 샀는데 막 그냥 유튜브 보고 따라 샀고 막 뭐 저 사람들 막 수익 난다고 해서 따라 샀더니 막 수익 날 때가 있어요. 쉽게 수익 날 때가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간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간은 몸속에 있어야 되는데 가끔 배 밖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간이 간이 커져서 배 밖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욕심부리다가 이제 골로 가는 거죠. 그나마 벌어놓은 돈 다 까먹고 이제 그 이상의 손실을 보고 이제 나가는 거죠.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그때 가서. 지금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90% 이상은 다 불안해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 이제 테마주도 움직이는 게 없어요. 얘기해드리고 싶어도 테마주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어. 뭐 있긴 조금 있어요. 근데 뭐 중국 단체 관광객 돌아와서 카지노 관련주하고 여행 관련주 조금 들었다 나온 거, 뭐 광고 관련 좀 들었다 놓은 거, 뭐 그런 거 있는데 중국 관련된 그 주식은 재수없어서 얘기하기 싫고요. 뭐야 그게. 저기 지금 수도권에 그 KT 소액결제 그거 한 거 범인 2명 잡았다면서요. 조선족. 자꾸 왜 중국 교포라고 그래? 조선족이라고 하면 되지. 그죠? 네. 화짱조 중에 하나 아니야? 화짱조. 화교, 짱깨, 조선족 중에 하나. 걔네들이 그런 거라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 다 맡은 종리행 그만합시다. 안 하려고 조문이 안 꺼냈는데 어떻게 또 나왔네. 그러니까 그 뉴스 보시면서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이쪽에만 집중하세요. 응? 얘네들이 올라가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SMIC랑 캠브리콘. 네. 대만 쪽에 있는 반도체도 다 갑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나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의 4분의 1 이상을 지금 담당하고 있거든요. 얘네들만 올라가고 얘네들만 안 떨어지고 버텨도요. 지수가 하락 나올 일이 없어요. 그럼 뭐가 움직인다? 테마주가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어요. 테마주가. 요즘에 자꾸 이재명이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코스닥 그러고 있잖아요. 계속. 어? 코스닥. 아까도 뭐 청년들 만나고 벤처 어쩌고저쩌고 그 소리 했다며. 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보니까 뭐 성남에 있는 현대시장을 방문했다는 거죠. 왜 그런 데 돌아다니겠어요? 시간 많나봐. 관세협상을 안 하고 지금. 왜 그런 데 왜 돌아다니겠어요? 눈치를 채셔야 돼요. 코스닥 얘기하고 벤처 얘기하고 네. 관련된 어떤 떡밥을 하나 던져줄 수 있어요. 또 증시가 또 반응하겠지.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소형주 잘 보고 계세요. 오늘 아까 얘기해드렸지만 처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지수가 1% 이상 빠지는데 코스닥도 좀 빠지는데 어때요? 지수 소형주는 하나도 안 빠지죠. 다시 코스피 대형주 마이너스 1.1% 떨어졌는데 코스피 소형주는 마이너스 0.1% 떨어졌고 코스닥 대형주 마이너스 1.2% 떨어졌는데 코스닥 소형주는 마이너스 0.09% 떨어졌어요. 시가총액 2위가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4% 떨어졌는데 소형주는 아예 빠지지도 않았고
코스닥 쪽에 시가총액 1위가 누구예요? 알테오즈. 야, 얘 심하게 하더라고요. 심하게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요. 알테오즈. 그냥 갈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떨어지는데 어때요? 코스닥이 멀쩡했다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시라. 그리고 방향 바꾸지 마시고 생각 바뀌지 마시고 그냥 묵묵히 가시다 보면 어느새 손실난 종목들 다 이제 수익으로 바뀌어 있고 수익난 종목들 뒤에 공이 하나 붙든 앞에 숫자 1이 하나 붙든 수익률이 커질 겁니다. 마음 바뀌지 마시라.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테마주 얘기는 할 게 없어요. 제 뒤에 이제 김 실장님 방송하시는 거 보니까 테마주 뭐 하실 일이 있어서 하신 것 같은데 테마주 그래도 올라온 게 뭐 있는지 궁금하다 싶으시면 제 뒤에 방송하시는 분, 김 실장님 방송 들으시면 되고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어쨌든 네, 오늘 지수 끝나고 보니까 잘 끝났습니다. 지수 빠져도 걱정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도체가 올라간 이유 정확하게 설명드렸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에 맞는 네, 방향 설정 잘 해드렸으니까 투자 전략 잘 세우시면 됩니다. 투자 전략도 제가 다 얘기해드렸어요. 가만히 있으시라고. 네, 움직이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어떤 식으로 되겠어요? 당연히 안 좋게 되겠지. 트럼프가 이재명을 좀 가만히 둘 것 같으세요? 뭐 이재명은 뭐 결사 항전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또 그 앞에 가면은 또 쩔쩔맬 건데. 네?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그냥 신경 쓰지 마시라고. 이러다가 저기 되는 거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기대하지도 말고 이재명이 뭘 해도 실망하지 말고 트럼프가 뭘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욕하고 이런다고 달라질 거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살 길만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살 길은 뭐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재테크를 해서 돈을 좀 더 버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물가 상승률보다 좀 높은 수익률만 내셔도 살 수 있어요. 아셨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내일 저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